안녕하세요. 언제나 별사탕처럼 기분 좋아지는 마법 같은 시간. 저는 오렌지 다이어리의 별사탕 DJ 지성미입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취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색깔의 예쁜 털실을 구입하는 걸 좋아해요. 열심히 뜨개질을 해서 털목도리나 털모자를 떠서 아이들에게도 주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죠.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서 푹 끓인 사골국에 파 송송 썰어 넣어 후루룩 먹는 것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겨울 하면 딱 떠오를 만한 소소하지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생활 팁 같은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한 해 먹을 김장을 하는 것도 겨울이 되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김장김치에 빠질 수 없는 찰떡 음식이 바로 보쌈이잖아요. 요즘 요구르트 보쌈이라는 레시피가 또 엄청 인기라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특별히 만드는 방법이 따로 어려운 건 아니고 보쌈고기 1.2kg이면 요구르트 15개를 넣고 요구르트 빈병에 간장을 6개 넣어서 물을 맞추어 삶으면 끝이더라고요. 맛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하니 올해 김장하는 날에는 한번 요구르트 보쌈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힘찬 에너지로 충전시켜주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코요테가 부르는 우리의 꿈 첫 곡으로 먼저 듣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은 바로 최숙희 작가님의 그림책 길 떠나는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 읽는 곰 출판사에서 2020년에 출간되었고요. 최숙희 작가님의 그림책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는 그런 필독서 같은 책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 인기 있는 그림책들인데요. 마음아 안녕? 괜찮아. 나랑 친구할래? 너는 기적이야. 저는 이렇게 책 제목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서 읽고 또 읽게 되더라고요. 최숙희 작가님의 그림책은 그림체나 책의 내용들이 참 서정적이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아서 항상 독자들이 작가님의 신간을 늘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친한 엄마들과 하는 그림책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가져와 서로 소개하는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그림책이 엄마가 너에 대해 책을 쓴다면 이라는 그림책이었거든요. 엄마가 딸에게 읽어주면서 우리 딸에게 어떤 이야기를 써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딸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준 엄마가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교환일기를 같이 써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며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을 봤을 때 저는 마치 엄마가 딸에게 선물하는 인생책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만 있어서 왜 엄마가 딸에게 쓰는 그림책만 있냐며 아들에게 주는 책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저도 길 떠나는 너에게라는 오늘의 그림책을 만났지요. 이 책을 발견하고 아들을 위한 그림책이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요즘 GD보다 더 GD 같다고 해서 찬혁이 하고 싶은 거 그만해 라고 재미있는 말까지 만들어져 매일 팬들에게 뭘 해도 제지당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바로 악뮤입니다. 동생인 수연 씨는 오빠가 뭘 할 때마다 인상을 쓰면서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게 정말 현실남매구나 라고 느끼게 하지만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을 발표해서 항상 기대되는 그룹이네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표지 한가운데 울긋불긋 예쁜 꽃밭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집을 떠나 한참을 걸어온 주인공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서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아주 어려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독립을 할 만큼 크게 성장한 아이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앞선 저는 이 친구가 홀로 새로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 표지를 열게 되더라고요. 그림책은 유아 독자들이 많이 읽기는 하지만 이 책은 어른인 우리들 또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누구에게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아이에게도 읽어주면서 엄마가 너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는 너를 응원하고 있다며 응원하는 마음을 마음껏 쏟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내 곁을 떠나는 날이 오겠지? 엄마가 먼저 떠나고 우리 아이가 혼자 남게 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아이와 함께 읽다 보니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책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몇 번이고 울컥한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네요. 책의 뒤편을 보면 이런 작가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기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기를. 새로운 선택과 도전을 위해 길 떠나는 아들에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아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담아서 이 책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해야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면 좋은데 언제나 시작은 미숙하고 서툰 실수투성이죠. 그렇지만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모든 이들에게 여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깊은 가을 감성이 목소리에 녹아져 있어서 늘 들을 때마다 설레이게 만드는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올게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멀어져가는
터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시골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코너는 틈만 나면 새어나오는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틈새 행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숙희 작가님의 길 떠나는 너에게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원 가온초 학부모이신 이미경 씨와 김미연 씨입니다. 두 분 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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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미경 씨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수원 가온초등학교에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온초 학부모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같이 독서 모임을 같이 하면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함께 제 라디오에 한번 초대를 해봤는데요. 오늘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다면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네, 저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길 떠난 너에게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처음엔 모든 게 낯설지 몰라 낯선 풍경에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겠지. 처음엔 누구나 그래.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 부분일까요? 모든 일이 처음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게 낯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면 이제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기 힘들고 움츠러들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대부분 모든 일 시작할 때 혼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정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시작해서 움츠러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낯설음을 즐기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미경 씨 알고 보면 MBTI가 I가 아닐까. 저 아이 맞아요. 맞아요. 아이가 나와요. 이같이 보이지만 I인 아이. 미경 씨의 대답이었네요. 맞아요. 아이가. 네. 미연 씨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는 그림책의 거의 끝부분인데요. 기억해,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어.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요 대목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네. 네. 왜냐면 솔직히 혼자 하다 보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같이 함께 하면 어떻게든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손 잡아주고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그러면 왠지 더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 항상 혼잡고 그래 같이 가자. 네, 우리 항상 같이 가죠. 같이 가자. 네.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의 손길보다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엄마 손을 점점 떠나고 있어서 우리보다는 네. 친구가 더 좋지 않을까? 빨리 크고 있어요. 우리도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중학교 때 엄마보다는 맞아요. 친구였죠. 그러니까. 맞아. 저희 이해할 수 있어. 아이는 요번에 저희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할 게 있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3분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만 얘기하라면서. 그만 얘기하라고. 네. 이렇게 어쨌든 두 분들도 새롭게 세상에 나아갈 때 막 그럴 때 이제 떨렸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막 혼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기분도 들 것 같고 뭐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고향은 평택이거든요. 시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맨날
평택 시골이라고. 우리 동네 시골이라니까. 완전 나 시골이었다니까. 네. 그 시골에 살아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제가 자취를 서울로 오게 됐어요. 아. 직장을 잡으면서 네네. 자취를 하게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고모 밑에서 이제 한 1년 살다가 안 되겠어. 나도 나가 자취를 해야겠어. 그래서 집을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집을 얻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맨 처음에 자취를 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나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겠다.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그날 이제 이사가 하고 나서 첫날 맞이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제 홀로 남아서 내가 이제 이 생활을 꾸려야겠구나. 경제적으로 나 혼자 이제 자립을 해서 꾸려야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때 조금 제가 이 세상에 홀로 남았던 느낌? 혼자 내던져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그른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네네. 그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처음 자취를 시작했던 그날 첫날 밤, 예, 그날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방에 불을 딱 끄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되게 약간 공허함, 맞아요. 좀 두려움, 네,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끝나고 옛날에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 계실 때는 집이 항상 환하게 불 켜져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제 내가 가서 불을 켜야 돼. 맞아요. 그때가 참 그때만 느꼈던 게 외로움. 우리 집이 서울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혼자 나오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항상 시작을 할 때에는 항상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미연 씨도 혹시 네. 그렇게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저도 미경님과 같은 네네. 비슷한 경험이 있기도 해요. 저도 혼자 진짜 수원에 처음 왔을 때 혼자 적응하면서 지냈던 게 기억나고 또 외롭다 혼자일 때 느낄 때가 육아하면서 또 그런 느낌을 또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저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자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같이 쉽지가 않았어요. 초보 엄마다 보니. 네. 그래서 주위에는 그냥 깜깜한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옆에서 아이는 계속 울고 있고 할 줄 아는 게 잘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외롭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저도 다 그랬죠. 네. 네. 처음 첫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울기 네. 시작하면 네, 맞아요. 엄마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고 맞아요. 네, 막 그런 마음이 우선 들고 매 계속 엄마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 미안해. 맞아요. 엄마가 잘못했어. 맞아. 막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도 한창 그렇게 아이를 어. 키웠던 것 같네요.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좀 있으면 생기겠지 했더니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아이가 우와. 생기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정말 한숨을 쉬세요. 정말 아니 남편도 안 믿어줘 나를. 나 애가 키운다는 거를 자기가 꼭 오면은 자기 오면 목욕시키래. 나 그래가지고 남편도 안 믿어주고 나도 나를 못 믿는 그런 시절. 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 맞아요. 네. 그렇게 거의 눈물을 맞아. 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벌써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교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네. 중학교 우리 첫째들이 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전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네 둘째. 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이들도 내 성적 꼬리표가 나오니까 맞아요. 시험 때가 되면 참 더 많이 긴장하고 더 예민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얼마 전에 큰 시험인 수능 시험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엄마로서 아니면 좌충우돌의 시간들을 먼저 겪어낸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미연님부터 먼저 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먼저 할까요? 네네. 제가 또 진로 코치 하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 같이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서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시험 준비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잘 분배를 해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간 분배를 잘해서 이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저도 미연님이랑 이제 또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죠. 근데 부모님들도 그거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네. 내가 바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바라는 게 다를 경우에는 우선은 저는 우리 아이가 바라는 거, 좋아하는 거를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게 정답이 아닐까,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로망을 바라지 말고 아이들의 로망을 네.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실 좋아하는 것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잖아요. 못 찾고 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네, 아직도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암튼 우리 모두 응원을 하면서, 네,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기 싫어. 아, 네. 더 얘기하면 안 될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두 분과 다음에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어 볼까 하는 상상을 잠깐 해보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 수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아이들에게 대단한 삶을 위하여 애쓰라고 하지 말라. 그런 노력이 감탄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바보 같은 짓이다.
대신 아이들이 평범한 삶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들에게 토마토나 사과, 배를 맛보는 기쁨을 보여주자. 아끼던 반려동물과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우는지 보여주자. 사람의 손길이 어떻게 끝없이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자. 그리고 평범함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자. 비범함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이 글은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아이들에게 애쓰지 말라라는 글입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특별하고 더 좋게, 더 세련되고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그런 특별함만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하고 사소한 감정에서부터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을 배운다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게 더욱 가치 있고 특별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렌지 다이어리의 지성미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